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팜2입니다. 정식 제목은 팜2 Unembodied Multimodal Language Model이고 로보틱스의 구글, TU 베들린, 구글 리서치가 함께 낸 ICML 2023 논문입니다. 논문이 문제로 놓은 단어는 그라운딩입니다. 언어 모델은 대화, 단계적 추론, 수학, 코드에서 이미 강한 추론 능력을 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추론하려 하면 한계가 생깁니다. 논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방대한 텍스트로 학습하면 우리의 물리 세계와 관련된 표현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표현을 실제 시각, 그리고 물리, 센서, 모달리티와 연결하는 일이 별개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문제를 다루던 접근이 둘 있는데 논문은 둘 다 부족하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세이켄, 언어 모델이 낸 출력을 학습된 로봇 정책과 어폴던스 함수에 연결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언어 모델 자체는 여전히 텍스트 입력만 받는다라고 합니다. 논문은 작년의 기하학적 구성이 중요한 많은 태스크에는 그것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 모델이 장면을 이제 못 봅니다. 다른 하나가 비전 랭귀에이지 모델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니까 될 것 같은데 논문은 시험에서 VQA와 같은 전형적인 비전 랭귀에이지 태스크로 학습된 당시 최고 수준 모델이 이제 당시 로봇 추론 태스크를 직접 풀지 못한다라는 걸 보인다라고 밝힙니다. 뒤에 결과에서 이제 실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질문은 센서 입력을 언어 모델 바깥에 두지 말고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논문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미지나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트 같은 연속 관측을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의 랭귀에이지 인베딩 공간에 직접 주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언어 모델은 단어를 이제 벡터로 바꿔서 처리하는데 그 벡터가 사는 공간이 인베딩 공간입니다. 이미지를 그 공간과 같은 차원의 벡터열로 인코딩 해버리면 언어 모델 입장에서는 그게 단어인지 이미지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입 이후로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이 텍스트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출력은 텍스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로봇이 실행해야 하는 결정의 나열일 수도 있습니다. 피겨 1, 이 그림인 전체 개요입니다. 가운데가 모델인데 이미지가 VIT를 거쳐 나온 벡터가 텍스트 토큰과 같은 줄에 섞여 들어가고 팜2가 이제 그걸 받아 텍스트를 이었습니다. 주변 패널들은 하나의 모델이 이루는 다른 범위입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 테이블탑 조작, 그리고 비주얼 Q&A와 캡셔닝, 순수 언어 태스크까지 있습니다. 사전학습 LLM은 8B, 62빌리언, 540빌리언 세 변형 위에 세웁니다. 입력의 형태를 논문은 멀티모달 센텐스라고 부릅니다. 제 예시로 든 게 이제 What happened between image 1 and image 2. 텍스트 토큰 사이사이에 이미지의 인베딩을 끼워 넣은 문장이고 이게 언어 모델의 프리픽스, 그러니까 앞 문맥이 됩니다. 만드는 방식은 이산 토큰 단계를 건너뜁니다. 보통은 단어를 토큰 번호로 바꾸고 그 다음 인베딩을 찾는데 관측은 그 단계를 건너뛰고 인코더가 바로 인베딩 공간의 벡터열로 만듭니다. 관측 하나가 보통 여러 개의 벡터가 됩니다. 도화지를
더 말을 하자면, 첫째, 관측 인베딩이 고정된 위치에 삽입되지 않고 주변 텍스트 안에 동적으로 배치됩니다. 논문은 이걸 다른 비전 랭귀지 모델 접근과의 차이로 적습니다. 둘째, 이 방식은 언어 모델이 원래 갖고 있던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새로 만들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학습은 단순한데 프리픽스가 아닌 부분, 즉 모델이 새로 생성해야 하는 텍스트 토큰들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인코더는 언어 모델과 함께 엔드-투-엔드로 학습됩니다. 모델 크기는 세 가지인데 8B 언어 모델에 4B VIT를 붙인 게 이제 팜이 12빌리언, 62빌리언에 22빌리언을 붙인 게 84B, 540빌리언 팜에 22빌리언 VIT를 붙인 게 562빌리언입니다. 마지막 것은 저자들이 아는 한 당시 보고된 가장 큰 비전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넣을 것인가? 논문은 한 가지로 정하지 않고 네 가지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단순한 건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벡터입니다. 물체의 자세, 크기, 색 같은 이제 상태 벡터를 MLP 하나로 언어 인베딩 공간에 사상합니다. 다음이 VIT입니다. 이미지 분류로 사전 학습된 40억 파라미터 VIT 4빌리언과 220억 파라미터 VIT 22빌리언 쓰고 비교를 위해 처음부터 학습하는 VIT 토큰 러너도 봅니다. 세 번째가 오브젝트 센트릭 표현입니다. 논문이 이걸 넣은 이유가 중요한데, 언어와 달리 시각 입력은 의미 있는 개체와 관계로 미리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VIT가 의미를 담더라도 그 표현의 구조는 물체 인스턴스의 모음이 아니라 정적인 격자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기호로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에 붙이기에 물리적,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다루기에도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넷째가 OSRT입니다. 정답 분할 마스크가 필요 없고 구조의 인디비주얼 바이어스로 비지도로 물체를 발견합니다. 노블뷰 신터시스로 3D 인식 표현을 배워서 물체 슬롯을 얻습니다. 결과에서 저 데이터 상황이 가장 강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물체를 계획 안에 어떻게 가리킬 것이냐입니다. 보통은 말로 파란 블록, 브라운 박스처럼 이렇게 하는데, 같은 색 블록이 여러 위치에 있으면 말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오브젝트 1 is obj1, 오브젝트 2 is obj2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두고 모델이 생성 문장에서 그 토큰으로 물체를 가리키게 합니다. 이 경우 하위 정책도 그 토큰 위에서 동작한다 라고 가정합니다. 출력이 이제 텍스트라고 했는데, 그럼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논문은 두 경우로 나누는데, 텍스트로 끝나는 태스크, 그러니까 인바디드 퀘스천 언서링이나 장면 서술 같은 것은 모델의 출력이 있고 바로 해답입니다. 계획이나 제어 태스크는 다른데, 작은 어휘에 로우 레벨 스킬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팜 2의 계획이 그 스킬에 나열이 되어야 합니다. 실행하면 새 관측이 생기고 필요하면 다시 계획합니다. 논문은 팜 2를 로우 레벨 폴리시를 나열하고 제어하는 하이 레벨 폴리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스킬이 가능한지는 팜 2가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로부터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출력을 제약하거나 걸러내는 다른 장치는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스네이크앤이 어폴던스 함수로 후보를 거르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하위 정책은 기존 연구의 것을 수정 없이 그대로 씁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션에서는 IT1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언어로 조건 지어지긴 하지만 롱 호라이즌 태스크나 복잡한 지시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팜 2가 맡는 구조입니다.
실험 환경은 셋인데, 첫 번째, 이 템프는 물체를 잡고 쌓는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 영역입니다. 논문은 가능한 계획의 조합이 크고 실행 불가능한 결정 순서가 많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듭니다. 두 번째, 랭귀에지 테이블은 여러 물체를 미는 테이블탑 환경입니다. 물체가 여럿이고 언어의 종류가 많고 밀기, 동역하기 복잡합니다. 세 번째, 세이켄과 유사한 부엌의 모바일 매니플레이션입니다. 서랍에서 물건을 찾고 집어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앞에 두 환경에 대해 논문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물체의 자세를 추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탁자 위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나 대략적인 관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면 기하의 세부가 중요하다. 이 앞에서 말한 언어 모델이 장면을 못 본다는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비교 대상은 둘인데 로봇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은 팔리, 그리고 오라클 어포던스까지 공급한 세이켄입니다. 결과에서 이제 논문이 가장 강조하는 게 전이인데, 조건은 템프 데이터의 1%입니다. 플래닝 태스크당 320개 예시밖에 없는 저 데이터 상황입니다. P1과 P2가 2개의 플래닝 태스크 성공률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오라클 어포던스를 받은 세이켄이 38.7 그리고 33.3, 로봇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은 팔리는 0, 아예 못 풉니다. 다음 두 줄이 핵심인데, 같은 VIT 4빌리언인데 단일 로봇 데이터로만 학습하면 30.6과 32.9, 다른 로봇 환경과 일반 비전, 랭귀에지 데이터까지 섞어 코트레이닝 하면 74.1과 74.6이 됩니다. 논문 표현으로 2배 이상인데 모델도 같고 이 태스크에 쓰는 데이터 양도 같은데 다른 것을 같이 배웠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만큼 오릅니다. 맨 아래가 OSRT인데 82.5와 76.2로 가장 좋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안 쓰고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세 로봇 영역에서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요약입니다. 왼쪽 세 묶음이 각 영역 데이터만 쓴 경우, 오른쪽이 전체 믹스처입니다. 참고로 팜2 12빌리언 기준으로 언어 모델을 파인튠 하면서 풀 믹스처로 학습하면 94.9%, 얼린 채로 풀 믹스처 하면 74.3%입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무엇이 얼마나 기여하나를 분해한 게 이 슬라이드입니다. 언어 모델을 파인튠 하면서 풀 믹스처로 학습한 게 94.9%로 가장 높습니다. 언어 모델을 얼리고 풀 믹스처면 74.3%로 떨어집니다. 파인튠을 하더라도 단일 로봇 데이터만 쓰면 48.6%, 사전학습 자체를 안 하면 42.9%, 얼린 채로 단일 로봇 데이터만 쓰면 31.8%입니다. 이걸 보는 방법은 풀 믹스처냐 단일 로봇이냐가 94.9 대 48.6, 74.3 대 31.8, 이렇게 2배 안 밖의 차이를 만듭니다. 물체 수를 늘렸을 때 관찰도 있는데, 학습 세트와 같은 3에서 5개일 때는 대부분의 입력 표현이 비슷하게 잘 작동합니다. 근데 물체 수를 늘리면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쓰는 쪽이 특히 엔티티 리퍼럴과 같이 쓸 때 성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62빌리언이 8빌리언보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훨씬 일반화가 낮고, 사전 학습하지 않은 언어 모델은 사실상 그런 일반화를 보이지 못합니다. 세이켄이 이 환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논문이 적어뒀는데, 어폴던스 함수는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만 제약할 뿐 롱 호라이즌 계획을 구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실제 로봇 결과입니다. 랭귀에지 테이블에서는 팜2가 제어 루프에 들어갑니다. 블록을 색깔별로 구석에 정리하라 같은 롱 호라이즌 목표를 주면
파미가 1Hz로 언어 하위 목표를 내고 기존 정책이 5Hz로 저수준 행동을 냅니다.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는 이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위 목표와 수정을 대화식으로 안내했다라고 적습니다. 사람이 하던 자리를 모델이 대신한 셈입니다. 적대적 외람에도 견딥니다. 일반화도 보는데 각 한 개씩의 예시만 있는 100개의 롱 호라이즌 태스크로 파인튠해서 원샷 학습을 보이고 원래 로봇 데이터셋과 파인튜닝 데이터셋 모두에 없던 물질, 예를 들어 장난감 거북이에 대해서도 제로샷으로 됩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션은 세 가지를 보는데 어보이던스 예측과 실패 감지, 그리고 롱 호라이즌 계획입니다. 앞에 둘을 VQA 문제로 바꾼 게 이제 또 인상적인 건데, 어보이던스가 기본 이미지, 그 다음에 질문은 is it possible to skill here? 그리고 실패 감지는 기본 이미지, 그 다음에 질문은 was skill successful? 입니다. 파미가 제로샷 판리, QT, OPT, 밸류 펑션에 인계값을 두는 방식,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 파인튠한 클립 기반 방법들은 모두 앞섭니다. 계획 학습에는 세이켄의 실행기록 2912개를 씁니다. 일반 비전 랭귀에이지 태스크 결과입니다. 하나의 제너럴리스트 체크 포인트로 OKVQA 66.1인데 이건 OKVQ의 특화에서 파인튠한 판리의 64.5보다 높습니다. VQA 버전 2가 80.0, 코코가 138.7입니다. 논문의 주장은 로봇 태스크로 학습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비전 랭귀에이지 제너럴리스트로도 경쟁력이 있다 라고 합니다. 로봇 데이터를 섞어 학습하면 원래 언어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21개 일반 언어 벤치마크 평균에서 멀티모달 학습 중 NLG 성능이 판리 이제 팜 12 빌리언 상대적으로 87.3% 저하됐습니다. 거의 다 이런 건데 이제 562 빌리언은 3.9%만 저하됐습니다. 논문은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언어 모델을 얼리고 입력 인코더만 학습하는 겁니다. 언어 능력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논문은 이 경로가 로보틱 태스크에서 가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앞 슬라이드에서 얼린 경우가 74.3, 파인튠의 94.9보다 낮았던 게 이제 그 예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체를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되 모델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크게 만들면 로봇을 배우면서도 언어를 안 읽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파미는 그라운딩 문제를 센서를 언어 모델 안으로 넣는 방식으로 풉니다. 구조 쪽에서는 관측을 언어 임베딩 공간의 벡터열로 바꿔 텍스트와 엮은 멀티모달 센텐스를 만들고, 인코더를 언어 모델과 엔드투엔드로 학습합니다. 출력 텍스트가 하위 정책을 조건 짓습니다. 결과 쪽에서는 코트레이닝으로 로봇 성능이 2배 이상 오르는 전이를 보였고, OSRT가 저 데이터에서 가장 강했으며 OKVQA 66.1로 제너럴리스트로서도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언어 망각이 줄어듭니다. 다만 파미가 내는 것은 텍스트 계획이고 실제 실행은 별도의 하위 정책이 맞습니다. 이 지점을 바로 다음 논문인 RT2가 다룹니다. 같은 계열의 비전 랭귀에이지 모델에서 행동 자체를 토큰으로 100개 만들어 하위 정책을 없애는 방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